음식이 곧 정치고 정치가 곧 음식인 시대. 대통령의 음식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정치의 산물과 같습니다. 민이식위천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백성은 먹는 것을 어뜸으로 삼는다. 위정자는 백성이 어뜸으로 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에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난했죠. 가난이 참 고통스러웠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못 먹고 살았어요. 저희는 이제 뭐 보릿고개 시절에 태어났죠. 그 보릿고개를 겪은 부모님들의 그 참 가난한 젖을 먹고 자랐죠.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들르는 곳마다 마중 나온 그곳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60년대. 사실 그리 먼 옛날도 아닙니다. 장군의 아들 김도안도 좋아한 83년 전통의 유서 깊은 곰탕집.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고깃국은 탕반의 기본이죠. 역대 대통령들도 예외 없이 즐겨 찾았답니다. 우선 이 탕은 속이 훈훈해. 속이 풀려. 속이 편해. 곰탕을 먹으면. 쌀밥에 고깃국이면 족하던 시절. 근데 밥을 못 파는 날이 있었다죠. 그때 쌀이 없어갖고 매주 수요일이면은 분식의 날이었어. 쌀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쌀밥만 먹는 습관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이 하루 한 끼씩 분식을 이행하면은 1년 동안 1000만 섬의 쌀이 절약되며. 근데 분식을 우리 곰탕집은 쌀이 있어야 되는데 분식을 할 수가 없잖아. 만두를 뭐 한 3,000개씩 빚어. 그래갖고 만두하고 섞어서 만두 서너 개하고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팔았어. 만두 3,000개 지려면 우리 직원들하고 지려면 2시, 3시까지 만두 빚이거든. 그래서 지금 나 만두 안 먹어. 그때 하도 지켜봤어. 예로부터 밥심으로 살아온 민족답게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고봉밥, 이렇게 아주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밥의 양만 해도 한 640g 정도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 추가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공깃밥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밥의 양이 한 210g 정도? 네,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이 흰 쌀밥에 고기 국물 그리고 이 김치, 깍두기면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설렁탕이 정치의 산물인 걸 혹시 아시나요? 박정희 정부가 펼쳤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물가를 억압하고 낮추는 정책을 펼쳤죠. 그 정책 중에 대표적인 음식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중에 설렁탕과 함께 짜장면이 포함됩니다. 항구도시 군산. 대표적인 짜장면의 고장이죠. 고향은 중구지만은 국적은 대만입니다. 1953년도 시작해가지고 69년 동안 하셨고요. 70년대 그때 당시가 짜장면 가격이 아마 60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한 5가지 있었어요. 짜장, 짬뽕, 우동, 탕수육, 잡채 이렇게 볶음밥이 있든지 막 이렇게 뭐 자유스럽게 내가 올려 한 500원 올릴 수 있다, 100원 올릴 수 있다 이런 자유는 없었어요 그때는. 서민 식단의 지표. 짜장면 값은 정부의 가격 통제에 묶였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단무지도 없었습니다 얘는. 대파만 한 가지만 줬었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양파가 들였는데요. 애당초는 대파 썼었습니다. 옛날 짜장면에 양파, 감자가 많았던 것도 결국엔 가격 때문. 춘장도 점점 달아지면서 짜장면은 독창적인 한식으로 변했습니다. 이 봉투가 없으면 배급 못 받았어요. 이 봉투 있어야 가서 배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춘장 밀가루 안 들어가면 춘장 만들 수 없습니다. 저 춘장 원래 뭔지 아세요? 매주만. 매주공입니다. 그 밀가루 안 넣으면요 매주가 만들 수 없어요. 떨어지기 때문에 밀가루 넣어야 매주 만들 수 있어요. 춘장 밀가루 들어가야 합니다. 면도 춘장도 밀가루로 만든 값싼 짜장면 덕에 중국집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서민 음식점으로 자리를 굳힙니다. 닷새 동안 펼쳐진 잔치마당에는 연인원 1000만 명이 관람한 가운데 이 행사가 거대한 민중의 축제로 승화됐으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어 개막 행사가 진행될 무렵에는 넓은 광장이 인파로 가득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여의도에서 했던 국풍 81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잔혹한 그 진압에 국민의 어떤 울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관제 축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락적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늘날 따지면 일종의 이제 팔도 먹자 골목을 이제 여의도에다가 만들어낸 거죠. 먹고 구경하며 흥을 느끼는 민족의 여유 있고 낙천적인 모습을 이 마당에서 되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국풍 80일의 또 하나의 수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음식을 보시면 어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지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주의 비빔밥입니다. 전주 비빔밥. 전주. 그리고 그냥 이름부터가 충무김밥입니다. 충무김밥. 충무김밥. 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천안의 명물, 천안 호두과자. 그리고 특히 춘천 막국수와 순창 고추장이 바로 그 행사를 계기로 전국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컬러 TV의 등장, 통행금지 해제, 장발 허용. 그동안 금기되었던 욕망들이 분출된 80년대, 유례없는 경제 호황까지 겹치면서 음식은 정치의 색을 가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찾는 민심 바로미터, 시장입니다. 서민 음식 잘 먹으면 표 쏟아진다는 말이 공식처럼 됐죠. 우리 정치가 보여준 맛의 신세계. 정치국밥은 진짜 맛있나요? 그게 쇼하는 거죠. 서민도 아닌 사람들이 성인인 척 하면서 그 쇼하는 거죠.
서민 흉내 내려면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그래 하는 게 서민 흉내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 쇼는 잘 못합니다. 드디어 갈비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980년대는 소갈비의 시대. 구워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수원에서 유명했던 수원갈비가 갈비 한 짝을 가지고 그냥 통으로 구워내는 지금 어떤 왕갈비라고 하면은 강남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들어선 그 갈비집이 공원이 되어서 무슨 가든이라는 갈비집이 생겼고 아주 고급집인 거죠. 지금이야 생갈비를 알아주지만 그땐 냄새 때문에 무조건 양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농우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농사짓는 소들이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소를 사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념을 해야만 좀 부드러웠고 지금만큼 이 생고기가 좋지 못해서 생고기류보다는 양념육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엔겔 지수가 낮아졌죠. 상대적으로 그죠. 월급이 많아지면서. 거기다가 서민들은 이제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고 또 돼지갈비를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LA 갈비가 이제는 한우의 계집이 생깁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육식화가 일어납니다. 반세기 만에 무려 10배의 고기를 먹게 된 한국인. 코리안 바베큐라는 새 지평을 열면서 가위를 당당히 식탁에 올립니다. 갈비 같은 걸 이런 거 나오면 가위로 잘라주면은요 아주 굉장히 흉측하다고 미국인들이 반응을 했는데 자기들도 칼로 자르잖아요. 나이프로 포크로. 자기들 것은 위험하지 않고 우리 가위는 위험하다. 이런 게 그 문화적 배경인데 지금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도 냉면도 가위로 잘라주고 갈비도 가위로 잘라줘도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문화가 월등해지니까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얼마나 잘 팔려요. 호황이 가져온 정치의 맛입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하면 다들 칼국수 먼저 생각나죠? 칼국수가 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칼같이 그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칼국수가 그게 대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칼국수를 선택한 것은 우선 서민 음식이다. 간단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밥 시간을 오래 안 잡아먹는다. 서민 음식의 등장. YS의 칼국수는 개혁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일주일이면 칼국수를 보통 한 3번 정도 했어요. 저들이 최고 많이 한 게 아마 80명까지 칼국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웨이터들이 보통 한 장만에 5그릇씩 들고 가는데 이제 대통령은 칼국수를 너무 빨리 잡수시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먼저 다 드리고 3분의 2 정도 드린 후에 그다음에 대통령 거 갖다 드립니다. YS가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YS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내보다 밥 빨리 먹는 놈은 이 처음 봤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아침을 7시면 그냥 아주 1분도 안 틀리게 아침을 잡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바로 식사하러 나오시니까 저들은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니까 아침에 국 한 그릇만 먹어요. 아침에는.
국만 드시고. 국만 딱 하나 먹어요. 일반 보통 국. 이게 쓰레기국이죠. 쓰레기국. 네. 시래기 우거지국. 자택에서 이제 정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이제 인사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식사가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만 드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상도동 주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다시 하는 거.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은 제가 대변인이니까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청와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분이 영수회담을 하시면서 식사를 칼국수로 하시라고 하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좀 대식가예요. 회담을 하고 나오셔서 뭐 좀 먹고 올라가자. 그러면 복집에 가셔서 복을 그냥 뭐 정신없이 잘 잡사요. 그때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그때 한참 이제 벌어졌어요. 수입 밀가루를 적게 먹고 우리 밀가루를 살려주자. 그래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먼저 칼국수를 많이 먹어야 우리 밀을 많이 팔아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그때서부터 칼국수를 먹기 잡수기 시작한 거죠. 칼국수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음식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어떤 이념을 표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들로 서울역 앞 광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시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 쌀 시장 개방 때문에 막 좀 내용을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은 이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요. 뭐 한 1, 2년도 늦출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그다음에 중남미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열대 과일, 이제 1990년대 중후반 이제 세계화 기조가 풀어나면서는 온 세계에 있는 열대 과일들을 소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이 모든 음식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세계 시장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식재료가 달라지고 요리가 달라지고 한식도 훨씬 다채로워졌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미국의 다국적 식품 유통회사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눈독을 들였죠. 세계화와 반세계화가 한국인의 식탁 위에서 마치 전쟁처럼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 시장통의 이 분식집이 좋은 게 뭐냐면 거품이 많질 않아요. 오징어 맛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아주 소박한 식당이네요. 오징어 맛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징어가. 세모지 바로바로 하니까. 바로바로. 좀 더 비싸게 받으셔야 돼요. 이 복과 함께 먹는 미나리가 일미입니다. 채소 먹어서 좋고 복도 빼고 맛도 있고 복보다 싸고. 피디는 밥 안 먹어? 밥 먹어가면 합시다. 여기 맛있어. 나는 80년도에 지역 감정이 극렬히 심했던 시절에 영원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전라도 여자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반대했고, 우리 처가에서는 경상도 놈은 싫다고 반대했고, 나는 기본적으로 지역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지역 갈등이 극심했어요. 소위 호남 출신들에 대해서는 소위 속칭 말하는 출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목포로 학교를 오니까
진도 선 놈이라고 놀리고, 서울에 오니까 전라도 놈이라고 놀리고, 그래서 소외감은 굉장히 많았죠. 세간을 뒤흔든 초원복집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가지고 영남 출신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산 유력 인사들의 발언이 불거지자 민심은 호남 대 영남으로 갈리게 되죠. 정치라는 게 참 이상해요. 음식처럼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초원복집 사건이 났을 때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게 DJ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YS가 훨씬 덕을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복집 하면은 초원복집이 지금도 떠오르고, 초원복집은 안 가봤어요. 맛이 없을 것 같아. 때론 잘 익히고 묵힌 음식이 진가를 발휘하는 법.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해묵은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호남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장은 전형적인 전라도 스타일의 칼칼한 음식들, 조기찌개, 미너매운탕, 뭐 탕탕이, 홍어. 홍어에도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애를 주는 것은 아주 그 식당에서 스페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밥에다 홍어에 넣어서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DJ도 단골로 자주 찾은 홍어집. 김대중 대통령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아주 손님들이 많아졌죠. 그 전에는 전라도 사람들 펴놓고 만나지를 못해갖고 쪽지로 요만하게 서로 이렇게 열람을 해서 그래서 만나고, 그러면 내가 그 방은 그냥 그 외부 사람이 별로 보지 않게끔 그 문을 닫아서 그냥 자기끼리 슬그머니 이렇게 만나고, 전라도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어는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를 넘어 전라도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라도 음식은 맛있다는 공식이 생기고 지역 별미 홍어는 마침내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 홍어가 너무 비싼 거야. 이제 그때부터 찾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너무 비싸니까 수입이 들어오게 된 거야. 흑산도 일대에서 잡히는 홍어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홍어는 대중화돼서 이제는 한국의 어느 마트나 어떤 농산물 센터를 가도 삭힌 홍어를 다 살 수 있게 된 거죠. 흑산도 홍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홍어를 거의 먹지 않는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서 이제까지 가서 홍어를 사오게 되는 유통망이 우리 국내에 생기게 된 거죠. 소외받던 음식이 통합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맛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머니 하나 주세요. 보세요. 고마워요. 과자와 떡, 과일 등을 사면서 상인들을 격려한 박 대통령은 돼지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고
그 정치의 중심에서 음식은 늘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했습니다. 국빈 만찬은 결정판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뭐 독도새우니 미국산 소고기를 써서 함축된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사정도 마찬가지예요. 노사정은 순대국밥에 전 넣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서 보여주는 거죠. 야당 대표를 불렀을 때는 간단하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비빔밥으로 아 너희들이랑 나 이렇게 섞어서 이제 소통하면서 가고 싶다. 이런 거를 메시지로 담아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 하면은 비빔밥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통합과 또 이 협치의 상징으로 비빔밥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비빔밥처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사로만 그치니까 정치가 아무리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부패하고 손가락질 받지만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돼요. 이 경제고 문화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게 정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부려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쓰고 달고 내 입맛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결국 정치의 맛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